안녕하세요. 이번에 괴담 읽기 낭독 대신에 나무 읽기 읽기를 진행하게 된 미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라이브 때 진행했었던 빨간 마스크 나무 읽기 구간을 편집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눌러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빨간 마스크 나무 읽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읽고 싶었는데 드디어 읽네요. 유명하죠. 최근 수정 시각은 26년 6월 21일이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개요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갈 길이 멉니다. 빨간 마스크는 한국 및 일본 중화권 등지에서 유행했던 괴담이다. 원조는 입 찢어진 여자 쿠치 사케 온나 이야기다. 이 괴담을 듣고 공포를 느낀 많은 아이들이 일찌감치 귀가하거나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저도 그랬어요. 절대 등교를 그냥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회적 여파를 일으킨 괴담으로는 홍콩 할매 귀신 이야기가 있다.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한때는 온갖 공포 만화책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서는 일본의 원조 괴담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도시전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루어 보겠다. 로 포문을 열었네요. 그 다음은 구성이에요. 제일 유명한 대목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와서 내가 예쁘니? 라고 묻는다. 그때 예쁘다고 대답하면 여자는 마스크를 벗는데 여자의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절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랑 똑같이 해줄게 하면서 아이의 입을 귀 밑까지 찢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마스크 괴담인 거죠. 빨간 마스크가 취하는 액션이기도 하고 도시 전설답게 변형이 많아서 답변으로 못생겼다 또는 안 예쁘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내면서 혹은 안 예쁘다고? 라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한다. 이후에는 잔혹성이 늘어나면서 갈기갈기 찢겨 죽인다는 이야기가 늘어났다. 모르겠다 라고 답을 하면은 그럼 넌 반만 해줄게 라고 반쪽 뺨만 찢는다는 마무리도 있다. 맞아, 반만 한다. 빨간 마스크의 심기를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냐에 따라서 이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즉,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빨간 마스크 괴담의 핵심적인 부분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마치 선택을 잘하면 안전하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쵸? 다만 지역에 따라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역도 타나 봐요, 빨간 마스크가. 아, 혈액형도 있을 텐데, 그러게요. 심보가 고약해 빨마누나.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 보던 애들이 무슨 우리 땐 바로 입부터 찢었다고? 신비 아파트는 너무 동화 같죠? 페어리테일이죠. 이 지점이 일본의 원조 괴담과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일본 버전에서는 그저 그래요 라고 이도 저도 아닌 대답을 하면 도망칠 수 있다는 결론이 많다. 오, 그저 그래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은 놔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난 납득이 안 가는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각주가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이 부분도 원본인 빨간 종이 파란 종이와 비슷하다. 이도 저도 아닌 대답 또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도주하면 살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끝까지 칭찬을 하며 예쁘다고 하면은 오히려 당황해서 부끄러워하니까 이때 도망치면 된다는 곳도 있었고 특정 물건을 들고 있으면 도망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살 구멍은 하나씩은 마련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오, 다양한 돌파법이 있었네요. 일본은 입 찢어진 여자를 한국처럼 몬스터나 귀신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거수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적인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전적인 귀신을 퇴치한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비위 맞출 필요가 없죠. 우린 퇴치해야죠.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도 이쁘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쁘다고 말하면 살려준다는 변형도 있다.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있는데요. 달리기가 육상선수급
이라고 해서 아무리 멀리 쫓아가도 도망가는 육상부 출신의 아이를 끝내 놓쳐버려서 살자 했다는 변형도 있다? 에? 이건 뭐야? 이 각주가 있어요. 빨간 마스크의 달리기 속도에 대한 각주인데 100m를 3초에 주파한다는 소리가 있대요. 이는 120km/h이므로 육상 선수급이 아니라 치타와 맞먹는 수준이다. 참고로 우사인 볼트가 기록한 순간 최고 속도가 44.7km/h 정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랑 동시에 달리기 맞다이 뜨는 거 아니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명시할 수 없을 정보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어요. 빨간 마스크에 대한 역사. 여기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나무위키죠. 가봅시다. 1970년대 말 일본의 기후현에서 시작이 된 괴담이었다고 하네요. 기후현에 야오츠초라는 곳에서 밭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밭 끄트머리에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여자가 있었다 라고 증언한 것이 지역 신문인 기후11신문 1979년 1월 26일자 기사로 실렸던 것이 최초라고 한다. 오? 이걸 기사로 냈다고요? 일본도 참 일본답네요. 이걸 왜 기사화하지? 하여튼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해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1983년경 대한민국에 본격 상륙하여 널리 퍼졌다. 수출이 됐죠. 일본에서는 전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졌으나 1990년대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퍼졌다. 사거리의 미소년 같은 느낌인가? 일정 팬덤에게만 먹히는 괴담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0년대, 한국에서는 2004년에 한 번 더 나타났으며 2013년경 다시 한 번 유행했다. 2013년이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괴담, 특히 도시 괴담이라는 것이 원래 전파성이 있는 것이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의 경우 특이하게도 마치 전염병이 발발하듯이 일정 시기에 확산되었다가 사그라들었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게요. 왜 한 번 확산이 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지? 전염병처럼 이 유행이 왔다리 갔다리 알고리즘을 타나 봅니다. 그래서 연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일본의 기후현 밭일 하시던 아주머니가 입 찢어진 여자를 봤다라고 했던 게 신문에 실렸다고 했죠. 1978년 여름 기후현 미노카모시 입 찢어진 여자 출몰.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 26일에 기후 11신문에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한 첫 기사가 올라왔고요. 그러고 나서 그해 3월에 봄에 유명 주간 잡지인 주간 아사히의 특집 기사로 수록이 됐어요. 이제 점점 유명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봄에서 여름, 이때가 이제 괴담 이런 거에 절정인 시기죠. 초여름, 폭발적인 속도로 전국에 소문이 퍼짐. 가을, 10월 초, 근교 학교에서 선생님 관찰 아래에 단체로 하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러고 그 다음 해 3월에는 후쿠시마현의 코리야마시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차가 출동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4월에 홋카이도의 쿠시로시에서 초등학생의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이 발생됐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고 6월 가나가와현에 있는 히라즈카시에서 목격자가 나왔대요. 이때도 또 경찰차 폴리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9월 도쿄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났으니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가정통신문이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가통으로 만약에 이거 나왔다고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가정통신문에 회색에 완전 뭐라 해야 돼? 종이 냄새 지대로 나는 가정통신문 뭔지 알죠?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빨간 마스크 주의 이런 식으로 그게 나왔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고 그 해 10월에 이바라기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한 여자를 보면 도망치세요 라는 통지가 내려졌대요. 재생지 가정통신문 맞아요.
그거.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제가 태어났던 해죠. 이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소문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일본에서의 연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의 연표인데요. 약간 출발 시점이 다르죠? 일본에선 78년에 처음으로 입소문을 타서 80년, 2000년 이렇게 역사가 내려왔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때 도중에 수출이 됐으니까 1983년도부터 빨간 마스크가 한국에서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한을 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부산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부산에서 빨마, 즉 입찢어진 여자가 최초로 출몰했대요. 여러분, 1983년에 부산에 계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출발하셨대요. 부산에서 온 거 보면 관부 페리 타고 왔나 보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쪽이 부산이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입국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사투리 썼나 그러면? 부산 사투리로 내 이쁘노? 이러면서 그러고 댕긴 거야? 근데 이제 사투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부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응? 이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이러면은 그냥 억지로 팍 이렇게 됐던 건가? 내 이쁘나? 이쁘나? 라고 해야 돼요? 펜스타 타고 왔다고요? 진짜 화려하게 상륙을 했었나 봅니다. 마저 읽을게요. 부산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그 다음에 93년으로 갑니다. 여고생들 사이에서 빨간 마스크 괴담이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94년, 이때 해당되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부산에서 전라남도까지 빨간 마스크가 출몰하는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경찰이 긴급 출동 이후로 전국으로 퍼졌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셨나요? 화개장터야 뭐야? 근데 빨간 마스크 달리기만 빠른 거 아님? 장애물 뛰어넘고 그러면 할만할 듯. 테일즈 런너예요? 뾰 이거 더블 점프 하면은 빨간 마스크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냥 철푸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미쳤어요. 거의 임영웅이야. 전국 콘서트를 다 돕니다. 그림자 분신술 쓰나? 그 다음에 빅보보다는 빠를 듯. 미치겠다. 이제 여러분 90년대로 진입을 했어요. 한국 90년대.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도 유행을 했다. 그 다음 2004년에 다시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중국과 대만에도 이런 괴담이 들어왔으며 북한에도 이 괴담이 유입되었다. 북한까지 갔네? 그러면 거기는 빨간을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빨간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까지 갔어. 너무 활동 범위가 빨갛긴 하네요. 반동 분자 마스크. 고소 이 반동 분자 마스크는 내래 이쁩니까? 그러니까. 나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진짜 빨간 마스크네. 그러게요. 고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랑 같이 혁명함 안 하겠습니까? 이게 맞나? 북한 말투는 전혀 구사할 수가 없겠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입찢어진 여자의 탄생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빨간 마스크가 탄생을 하였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지요. 2012년 5월 20일에 일본 요미우리 TV의 한 프로그램. 이거 뭐지? 이건 장소라는 한자인데 쇼라고 읽어도 되나? 하여튼 쇼상노메가 텐 대체 뭐야? 에서 미스터리 특집 방송을 했다. 약간 입이 크고 빨갛게 립스틱을 칠한 여성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한 전설을 모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부러 놀래킨다는 거잖아. 모르는 애들만 짚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너무 심각한 도끼인데? 여성이 마스크를 벗지 않거나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마스크를 서서히 벗으면서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미지적으로 입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입이 커서 무서웠다, 입이 엄청 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애들 트라우마 어떡해요? 그러니까
방송에 따르면 소문이 처음 돌았던 1978년의 기후연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었고 일본인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당시에 유행하던 화장법이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는 방법이었다. 아, 하필 이때랑 겹쳤네요. 각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입술을 뻘겋게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하얀 색깔 덴탈 마스크를 한 경우 빨간색이 묻어서 심하면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이거는 뭐 여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그거죠. 일본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교육이 있어서 모르는 어른과 얼굴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른은 마스크를 벗으면서 인사에 답하는 게 기본적인 인사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괴담이네요. 그죠? 어른은 이걸 벗으면서 아이의 인사에 답하는 게 예의였다고 했으니까. 상호간의 예의였다고 했으니까. 오, 그냥 오버립 언니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빨간 마스크 괴담, 여기를 읽어보죠. 여기는 되게 다양한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빨간 마스크 괴담이 퍼졌는데 이것은 일본의 입 찢어진 여자와 매우 유사하며 똑같죠 사실? 왜냐면 내한하셨으니까. 심지어 유행 주기도 흡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괴담으로 분석을 한다. 일본의 입 찢어진 여자와 한국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차이점은 마스크의 색깔이다. 여기서 나오나 이제? 왜 국내에서는 빨간 마스크가 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게요. 왜 마스크가 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알아보도록 합시다. 눈에 잘 띄는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미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라는 반전을 짐작하게 해버리므로 괴담의 논리를 통해서 보자면 지나치게 화려한 복선을 깔아버린 실수에 해당한다. 그런가? 아마도 입이 찢어졌다는 문장의 잔혹성을 완화시키려고 했거나 또는 반대로 피를 연상케 하는 빨간색을 통해서 괴기성을 수사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 아니면 원래는 평범한 흰색 마스크였는데 입이 찢어지면서 나온 피가 묻어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완화해서 표현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이 찢어진 피 때문에 마스크가 빨갛게 물들었다는 의미에서 빨간 마스크라는 타이틀이 매겨졌던 것 같습니다. 같은 괴담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발상지와 전파지에서 생긴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 입 찢어진 여자는 꽃가루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상적인 풍경에서 탄생한 괴담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괴담이 옆나라로 전해져 온 상태였어서 처음부터 괴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퍼뜨린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즉, 한국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라는 거는 여자의 괴기성을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애초에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토대로 창작한 괴담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사실 이러한 경향에는 재미있는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입 찢어진 여자는 요괴 괴담을 현대적으로 바꾼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조용하다는 한자예요. 한국에서는 보다 시각적이고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가 강한 괴담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요괴를 기초로 한 그런 현대화된 귀신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시각적이고 좀 활동성이 있는 그런 괴담에 속한다고 하네요. 다이나믹한.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달리기가 거의 치타급이라며. 전통적으로 일본의 요괴는 슈텐도지나 나이다라 모치처럼 스케일이 크기도 하고 스케일이 작아도 가파 같은 것처럼 역동적이었다. 당장 너구리 요괴나 물건에 홀령이 깃들어서 요괴가 되었다는 츠쿠무가미, 카사들을 생각해보면 쉽다. 여기는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고 반대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이 서려있고 정적인 귀신이나 요괴들이 많았다. 처녀 귀신으로 불리는 손말명이나 이건 뭐야? 아, 처녀 귀신을 이렇게 불러요? 이건 처음 알았네.
몽달 귀신처럼. 몽달 귀신은 또 뭔데? 아, 이거는 반대로 총각이 죽은 귀신이야? 오, 그거 처음 알았네요. 아니, 그냥 처녀 귀신, 청년 귀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일본에선 한국적이고 한국에서는 일본적이네. 그러게요. 이 차이점이 있네요. 하여튼 처녀 귀신이나 처녀의 반대말이 뭐야? 남자 청년? 청년 귀신처럼 귀신들의 외모도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괜히 장화훈련전에서 사또들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바른대로 고하거라를 입에 단 것이 아니다. 요괴의 경우에는 어둑신이나 그승대? 그승대는 또 뭐야? 어둠을 실체화한 요괴? 그늘 금음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SCP인가? 이런 귀신이 있었구나. 이것처럼 정신적이고 철학적으로 오는 공포에서 만들어지거나 구렁이처럼 아예 흑심을 품은 마물이 잦았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상 용모도 비범했으며 다른 원기와 달리 그 한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미물도 아닌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요괴인 빨간 마스크 또한 한국에 컬트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거기다가 토요미스테리나 전설의 고향으로 신명사진, 구미호 등이 화제가 되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빨간색 마스크라니 얼마나 시각적인 이미지인가? 심지어 한국에서는 싸구려 SF 몬스터 괴담으로 인식하여 외계인이나 UMA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아파트 8층짜리 높이 여자로 등장한다든지 칠색 마스크 전대가 등장하는 식으로 몬스터 같은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도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그리고 이 괴담이 나왔던 당시에 한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조직폭력배, 보약사범, 인신 바이바이 등 이런 것들이 활개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어린이 유괴 사건도 많았고 길거리에는 아이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불량배들도 많았을 만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일찍 귀가시키기 위해서 퍼뜨렸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납득이 갑니다. 그죠? 인신 바이바이도 무섭긴 하네요. 인신 당근당근 정도로? 근데 실제로 일본어로 매매 발음이 바이바이 맞지 않아요? 다음.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복적인 유행입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에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퍼졌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0년대,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다시 유행을 했다. 왜 10년 전에 지나간 괴담이 다시 돌아왔는지는 불명. 당시에 괴담을 경험했던 어머니들이 무서운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집에 빨리 돌아와라 라는 의도에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 포마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포마드에 대한 키워드도 여기서 해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마드, 괄호, 머릿기름, 냄새를 싫어한다는 점에서도 재미있는 유행이 발견된다. 1980년대에 일본 어린이들은 포마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니까 머릿기름을 소지하고 댕겼나 봐요. 이거를 빨간 마스크가 싫어한다는 그런 설이 퍼져가지고. 하지만 한국에서 빨간 마스크가 유행했던 1990년대에는 포마드가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물건이었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삼촌뻘 나이 때나 쓰던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포마드를 일종의 주문으로 알고 외우게 되었다고 한다. 아, 그래서 포마드 얘기했던 게 이게 주문인 줄 알고 포마드라는 단어를 외쳤다는 거예요. 물롯 거라 개념으로다가.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동네 이발소에서 아저씨들이 머리를 깎고 난 뒤 포마드로 세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 이렇게 쫙 광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왜 우리 학교 애들은 톰 하디 거렸냐? 아,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그랬나?
하여튼 이발소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포마드로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가 1990년대에는 냄새가 난다고 거의 쓰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포마드를 발라 머리를 뒤로 넘기는 슬릭백 언더컷? 이게 뭐지? 슬릭백 언더컷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도부터 포마드를 이용한 위의 스타일이 전국적인 유행을 타게 되었다. 이제 포마드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된 것. 그 정도로 생명력이 긴 괴담이다. 그러네요. 와, 이게 고대의 포마드? 클래식한 포마드인가봐요. 이렇게 생겼대요. 오, 그냥 올백이에요? 오케이, 바로 이해 완료. 포마드는 연고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거래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일단 포마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변주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2004년쯤에 다시 출연했을 때는 괴담이 다이나믹하게 변했다. 아래 항목을 보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올백. 오케이. 알겠습니다. 100m를 1초 만에 주파한다거나 아까 치타랑 달리기가 거의 맞먹는다 했죠. 그리고 아파트 8층을 넘는 장신이라는 특징. 근데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디폴트 아파트의 높이는 약 4m 정도래요. 2층 기준으로 했을 때. 등등. 대다수의 변종 설정은 이때 탄생한 것이다. 2004년쯤에. 그렇군. 제가 딱 잼민하던 시절에 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이상하게 변주가 되기 시작을 했나봐요. 게다가 빨간색 마스크 이외에도 하얀 마스크, 파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초록 마스크, 검은 마스크, 핑크 마스크 등 파워레인저 마냥 별의별 색의 마스크 귀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도 삼자매 괴담을 기반으로 상당히 기이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여기 근데 각주가 하나하나 있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얀 마스크에 같은 경우에는 입을 찢는 의사라는 설정. 와, 기억난다. 아기 때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 뇌절 마스크. 네,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고 있어요. 하얀 마스크의 경우에는 입을 찢는 의사, 이 입찢의였다는 거. 혹은 정체는 명확하지 않아도 빨간 마스크를 잡으러 다니는 일종의 아치 에너미인 착한 마스크로 나오는 만화책도 있었다? 오히려 빨간 마스크를 잡는 애라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치 에너미? 이런 문구가 있나봐요. 다크 히어로 마냥 빨마 잡는 애도 있었음. 그게 하얀 마스크였다고요? 의료사고 피해자였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파란 마스크. 이게 이제 빨간 마스크의 남친이라고 통용되던 마스크 색상이었죠. 빨간 마스크에 남자친구였다는 둥,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둥, 빨간 마스크에게 찢어진 입을 꿰매어 준다는 등 지역별로 갖가지 설이 있다. 파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일했네요. 보이프렌드였다가도 그러니까 수습 담당이었어. 교사를 하는 것도 하고 입도 꿰매주고. 뭐야? 아저씨 다 꼬매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노란 마스크. 이거는 어떤 마스크인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 옷을 입은 뚱뚱한 귀신인데 사람을 입냄새로 질식시킨다고 한다. 또 어떤 버전에서는 다른 사고로 입이 찢어진 마스크의 언니인데 상처에서 나온 고름과 진물이 배어서 마스크가 노랗게 되었다고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노란 마스크의 퇴치법으로는 노란색 물건을 들고 마음속으로 물러가라 5번 외치면 된대요. 이게 뭐야? 상당하네요. 근데 저도 제 기억 속에 있었던 노란 마스크라 함은 그 사고 때문에 진물이 배어 나와서 마스크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다. 이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새록새록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초록 마스크. 어머, 이게 뭐야? 일진들에게 입에 강제로 개구리가 집어넣어져서
목에 걸려서 질식사한 여학생의 귀신이 초록 마스크였대요. 너무 잔인한데? 그래서 초록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개구리처럼 긴 혀를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융합해서 그런지 뱀이 약점이래요. 아, 개구리의 천적이 뱀이어서? 와,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혀마냥. 최악이야. 그러니까요. 여기가 제일 잔인한데요? 그 다음 검은 마스크. 자신의 검은 마스크를 빌려주고 복수를 도와주는 복수귀라고 합니다. 얘는 뭔가 대가성 마스크였던 것 같네요. 검은 마스크의 힘을 빌어서 복수에 성공한 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복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뭔가 이거는 영국에서 날아온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으로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갈아 끼우는 느낌인가 봅니다. 서로에게 전파하면서. 신기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핑크 마스크입니다. 이건 진짜 처음 봐. 이 단어는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부가 입이 찢겨서 핑크 마스크가 되었다는 설정으로 커플을 만날 때 둘의 전기를 입으로 먹어 죽인다? What? 여기는 너무 애로한데요, 갑자기? 하여튼 여기까지의 그런 변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레인저 마냥 별의별 색의 마스크 귀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도 아까 읽었지. 일본에서도 10자매, 3자매 괴담을 기반으로 상당히 기이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빨간 마스크 괴담이 이렇게나 다양해진 것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문이 점점 과장되기가 좋았고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팔아먹으려는 출판사들의 상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요. 저도 빨간 마스크가 표지로 되어 있었던 만화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 몇 권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표지가 빨간 마스크였어요.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릴 수 있다면 여기 사진을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04년 초딩들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을 했고 엄청난 양산형 만화들이 출판이 됐다. 주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나 작가가 창작한 내용을 실었는데 여기서 퍼진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소문을 더 악화시켰다. 사실 위에 적힌 색깔 마스크 귀신들의 각주 설명들도 이런 양산형 만화나 인터넷 괴담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초딩들한테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잔혹하고 끔찍해서 15세 이상 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만화들도 많았으나 이런 것들이 검열도 없이 잘만 시중에 유통이 됐다. 그리고 댓글 중에 500원짜리 공포 만화책도 있었는데 저도 그거 사서 읽었었어요. 그거 원래 유머집도 있는 거 아시죠? 5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근데 그게 공포 버전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나름 내용이 되게 알차고 실해요.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거 하나씩 애들이랑 이렇게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돌려봤는데 근데 웬만하면 내용이 다 겹쳐. 그냥 표지만 다르게 새로 뽑아낸 거야. 그니까 완전 추억이죠. 500원에 그렇게 잼컨을 즐길 수 있었다고요. 정말 고상한 취미였죠. 과거 초등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껌인데 얇은 만화가 들어가 있는 껌. 그런 껌도 되게 재밌었는데 만화책 같은 껌이었거든요. 이렇게 팔랑팔랑 넘길 수 있는 거. 그걸 내가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사람이 빨간 마스크가 내 입을 찢고 죽이기까지 한 이유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대요. 가봅시다. 응? 겁나 길어. 잠깐만. 와, 행가리도 없어. 근데 너무 궁금해. 일단 읽어볼게요. 와, 잠깐만. 이거 어떡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겁나 길네요. 흥미가 돋습니다. 2016년 6월 3일 오전 12시 16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 현재 원문은 삭제된 상태이나 기괴한 문맥과 내용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유행이 되어서 캡처본이 현재 남아있다. 빨간 마스크 괴담과 통영 초등학생 유응 사건을 섞은 듯한 내용으로 원문은 마지막 경고사항을 빼면 줄바꿈이 전혀 없으며 온점으로 문장을 분리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읽기 힘든 점에 더해서 캡처본은 화질 열화까지 일어나 있어서 더욱 가독성이 떨어진대요. 이 사람 질문만 몇천 개를 올렸다고요? 지식인에? 너무 무서운데? 가독성 버전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문은 온점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길래 이 버전은 나무위키에서 임의로 위의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읽기 쉽게 편하게 수정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아, 위험 단어가 많아요? 조심해서 읽으세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22 남성입니다. 4년 전 제가 18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쯤에 학교를 가려고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신봉마을에 사는 당시 나이에 45살이신 김점덕이라는 저희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다가 신전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코트를 입고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를 만났습니다. 빨간 마스크가 절 보면서 마스크를 벗더니 자기 찢어진 입을 보여주면서 나 예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빨간 마스크 퇴치법이 생각이 나서 빨간 마스크한테 엿도 주고 계피사탕도 주고 손에 개 견자도 써서 보여주고 포마드도 3초 안에 3번을 외치고 초록 마스크도 써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외삼촌이 MBC에서 인터뷰할 때 증언한 목격담을 그대로 외워서 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목격담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7시 30분쯤 사이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름이, 거르치고 실종아동이 주차장 정류장 그 있는 거 보고 저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라는 목격담을 자기 외삼촌이 MBC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말했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빨간 마스크가 씩 웃더니 제 뒤로 순간 이동을 하고서는 어느새 검정색 테이프로 제 입을 막고 노끈으로 절 묶은 다음에 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까지 맨홀에 버려버리고 자기 트럭의 조수석 밑에 저를 엎드리게 하고서는 종이 박스로 가린 다음 주변을 물색하다가 자기 집에 절 데리고 가서 강제로 제 옷과 속옷까지 벗긴 다음에 알몸 상태인 저를 눕혀놓고 성행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했는데 화가 났는지 빨간 마스크가 폭행은 그만하고 제 소중한 부분을 세게 잡고 여러 차례 10분 동안 흔들면서 액체가 나올 때까지 저를 마구 성행했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잠시 벗어서 칼로 제 입을 귀까지 찢은 뒤에 노끈으로 제 목을 졸라서 저를 교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체가 되어버린 저를 마대자루에 싸고 트럭에 실은 다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스포츠파크 해양과학대 부근에 있는 인평동 야산에 인적 드문 풀 덤불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저를 안매장시킨 뒤에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저 방송상 역대 최고 수위의 그거가 나왔습니다. 너무 잔인한데?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4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빨간 마스크에게 온갖 퇴치법도 써보고 저희 외삼촌의 증언을 그대로 외워서 빨간 마스크 앞에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간 마스크는 저를 데려가서 옷을 벗겨 성행한 다음에 저의 입을 찢고 죽여서 야산에 매장을 시켰을까요? 이게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이었다고 하네요. 조현병 플러스 빙의 아닐까요? 그러게요. 일단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맨 마지막에 쐐기를 박았어요. 이 글쓴이 분이. 경고사항이랍시고 1번 꿈속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2번 죽은 사람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입니다. 3번 과거에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죽였다는 말입니다. 4번 이 모든 이야기는 소설이나 거짓말이 아니고 전부 진실입니다. 이 글에 대한 해석까지 있어. 해석까지만 읽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원문을 보면 진짜 10배는 더 어지러질합니다. 이걸 이렇게 가독성 있게 만든 사람도 대단해. 해석이 있습니다. 이 질문자는 2012년 7월 16일 통영시에 살던 18살 시절에 오전 7시 반 학교를 가기 위해 외삼촌인 김점덕을 만나러 가던 중 빨간 마스크를 만나 빨간 마스크 퇴치법을 해보고 외삼촌의 인터뷰 내용을 읊어도 봤지만 잠깐만. 자기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중에 빨간 마스크를 만났던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김점덕이라는 이름의 각주를 눌러보니까 통영 초등생 유흥살 사건의 범인이었대요. 이 김점덕이라는 사람이. 뭐야? 아까 얘기한 이름이 이 사건의 피해자야? 왜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빨간 마스크를 퇴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핸드폰도 맨홀에 버리고 그대로 납치당해 입도 찢어지고 성응행 당한 후 교살당하여 야산에 버려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에 22살이 되어서 왜 그때 빨간 마스크 퇴치법을 썼으나 자신이 죽어야만 했냐고 질문을 올린 것이다. 이 지식인의 정신없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4년 후에 부산에 살며 글을 쓰고 있냐는 것도 그렇고 16일에 있었던 일에서 19일에 있었던 인터뷰를 외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는 타인이 사건에 대한 정보와 빨간 마스크 괴담을 섞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빨간 마스크의 행적을 보면 나 예뻐? 라고 묻고 입을 찢은 것을 제외하면 맨홀에 핸드폰을 버리고 성행을 시도하고 야산에 묻는 등 통영 초등학생 유가해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행동이 똑같고 시간대나 지역 역시 해당 사건과 동일하다. 즉 빨간 마스크에다가 가해자를 대입을 하고 자신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대입을 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왜 쓴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작성한 글이 아니냐고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환자의 특징 중 하나인 와해된 언어가 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소름 돋는 지식인 글 많지. 그래요? 전 이걸 처음 봤어요. 아예 나중에 이런 좀 이상한 지식인 특집 한번 해도 되겠다. 생각보다 흥미롭네요. 좀 뭔 말인지 모르겠긴 하지만 상당히 무서웠어. 지식인 괴담 특집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듯요. 그러게요. 거기도 파면은 뭐가 많이 나오겠죠? 한 번도 안 건드려 본 곳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건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가 있어서 작성자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다. 그쵸? 와, 게다가 유명 지식인 질문이 그렇듯 이 글을 따라하여서 쓰는 사람도 많았대요. 거참. 다시 넘어올게요. 다음은 목격담입니다. 빨간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 일단 마스크와 복장이 있죠. 트레이드 마크예요. 마스크는. 일본에서는 평범한 마스크에서 드러나는 의외성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는 유독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찢어진 입을 가리기 위해서 하얀 마스크를 썼는데 입에 나 있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서 마스크가 피로 인해 빨갛게 물든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리고 주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대요. 괴담이 유행하는 여름이라는 계절과 연관이 되면 굉장히 이질적인 복장이 된다. 그쵸? 드레스 차림이라는 의견도 있대요. 그리고 선글라스랑 모자를 착용한다는 설도 있다. 스파이들이 클리셰처럼 입고 댕기는 옷들이어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바바리 코트는 선글라스와 모자랑 같이 입는 게 국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이 복장이 아예 고정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모와 신체 구조 진짜 자세하네요. 나무위키. 빨간 마스크의 외모와 신체 구조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입은 거의 귀까지 찢어져 있다. 원인으로는 교통사고설, 의료사고설, 자해설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의료사고설을 성형수술 실패설이라고 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매설에서는 빨간 마스크가 너무 예뻐서 언니들이 질투한 나머지 칼로 동생의 입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통 이게 제일 보편적인 설이죠. 세 자매 중에 막내만 제일 예쁘고 스타성이 있어서 언니들이 얘를 질투해가지고 밀었나? 창밖으로 밀었나? 했는데 그때 입이 같이 찢어지면서 떨어졌다고 했나? 그런 식의 사고 때문에 빨간 마스크가 탄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입이 크기 때문에 구강에 치아가 130개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를 뽑아서 자신의 입에다가 박아 넣었다는 클리셰도 있대요. 이런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통을 한 입에 씹어 먹는다는 설정도 있다고 합니다. 과잉치라고 이가 많이 나는 병이 있긴 해요. 맞아요. 저도 가끔 막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기이한 신체 현상? 그런 걸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빨간 마스크의 신체에 대한. 마른 몸매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희생자들의 입을 잘 찢기 위해서 칼날처럼 매우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가졌다는 가장 흔한 클리셰가 있다. 쫄라맨의 공포체험 만화책에도 이 설정을 사용했다. 요즘 이런 언니들 많은데 내일 완전 연장해가지고 여기까지 내일이 오는 언니들. 그리고 키가 크다는 견해가 많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여자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다. 대략 170cm 이상부터 심하면 2m, 4m 이상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댓글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잠깐 읽어보자면요. 예전에 등에서 이빨이 났는데 그게 유산된 형의 이였다는 썰도 있어요. 오 마이 갓. 되게 흥미롭네요. 인간 신체 중에 이빨이 기괴한 곳에서 자란다는 그거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참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빨간 마스크의 키가 아파트 8층 이상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유행했다.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아이들을 사냥하는 90년대의 아파트 납치범 귀신과 동일시하면서 생겨난 이야기라고 추측된다. 사실 애들 겁주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얘네가 쉽게 올 수 있다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아이들을 사냥하는 90년대 아파트 납치범 귀신과 동일시하면서 생겨난 이야기라고 추측이 된다. 일본 본토에는 없는 소문이다. 애초에 그렇게 크면 멀리서 다 보이는 데다가 그죠? 키가 아파트 8층이면 입이 안 찢어져 있어도 충분히 무섭다. 사실 이 정도면 괴담 수준이 아니라 거의 괴수에 가까운 크기인 이상 군대가 출동해야 할 수준이다. 여기 말 진짜 잘 썼다. 그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재해급이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설명. 마른 체형과 같이 입이 찢어진 것을 제외하면 엄청난 미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바리에이션으로 희생자가 빨간 마스크를 바라보면 그 미모에 홀려서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빨간 마스크의 질문에 대답을 해버리게 된다는 설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지독한 추녀라는 설도 있대요. 마스크를 벗으며 흉측한 외모를 드러내는 극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 최소한 눈 정도는 예뻐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다닌다는 설도 있다. 핸콕이었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외모에 대한 설명. 눈매가 날카로운 것으로 묘사가 된다. 눈이 여우와 비슷하고 목소리는 고양이 같다는 설도 있다. 이거는 일본에서 넘어온 설이래요. 한국에서는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모 특징. 대부분 생머리에 장발이다. 드물게 단발로 묘사되기도 한다. 양갈래 버전은 없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위에서 했던 내용을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지금 잠깐 읽을 범위를 찾아볼게요.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파트부터 일단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빨간 마스크에 대한 행동과 능력입니다. 일단 빨간 마스크가 탄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탄생의 원인, 실연, 교통사고, 육상 운동 중 사고, 성형수술의 실패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탄생을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성형수술설이 가장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반인들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의료기술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성형수술에 실패해서 입이 찢어졌다는 괴담을 연상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력,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달리기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거의 일치하는 모양. 100m를 10초에 끊는다는 설정이 있다. 그 외에는 6초, 3초, 1초, 1초는 뭐야? 한술 더 떠서 순간 이동을 한다는 등 다양한 설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빨간 마스크가 사용하는 흉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식칼, 메스, 가위, 낫, 도끼 등등 총포도검법에 걸리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다. 입을 찢어서 죽인다는 괴담 때문에 대부분은 날카로운 날붙이이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아, 총포도검법이에요? 아니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무 이렇게 쓴담? 또 다른 매체에서는 흉기를 쓰지 않고 날카로운 손톱을 사용해 찢기도 한다는 묘사를 하기도 아예 그냥 아까 그 갸루 손톱으로 이렇게 찢는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여기 이제 나오네요. 부산으로 빨간 마스크가 내한 왔을 때 일본 여행객이라는 썰이 있었대요. 괴담의 유래가 밝혀진 인터넷 시대 이후의 괴담. 빨간 마스크는 원래 일본인이므로 아무리 질문을 퍼부어도 보통의 한국인은 뭐라 말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냥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면 된다는 괴담도 있다. 빨간 마스크는 그냥 진짜 관광으로 온 거니까 그냥 잘 안내해주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라고? 참나. 그리고 다음, 무조건 죽는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떻게 하든 절대 도망칠 수 없고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무조건 죽는 버전도 존재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입을 째고 사라진다거나 만나지 않도록 위험하거나 으슥한 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거나 여러 명이서 몰려다녀야 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대처법이 있다. 어디에선 포마드라는 단어를 3번 외치면 살 수 있다나 뭐라나.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채팅창에 계신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은 친절했던 건데 화낸 줄 알고 찢었거나. 그리고 한국은 역시 MBTI 이전에 혈액형을 맹신하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도 혈액형 증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혈액형에 따라 입을 찢는 길이가 달라지거나 자신을 탄생시킨 원흉적인 인물의 특정한 혈액형만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보면은 피가 보인다는겨? 이 사람이 무슨 형이다? 이거 있었어. A형은 입을 조금 찢고 B형은 뺨까지 찢고 AB형은 귀 밑, O형은 얼굴 가죽 전체를 도려낸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다. 맞아요. 저는 뺨까지 찢기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B형이라는 뜻. 이거 저 어렸을 때 이 설 진짜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이 혈액형에 대한 찌짐 정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 각주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얼굴 자체를 먹는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O형은 귀 밑까지 찢고 AB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로만 찢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 A형은 조금이고 B형은 뭐야 그거잖아. 뺨까지잖아. 그럼 다음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혈액형 회피설이라는 것도 있대요. 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으로 혈액형상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진지하게 말하면 빨간 마스크가 진짠지 가짠지 의심하다가 가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뭐야 이거 주어가 제대로 안 써있어서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만 이전에 이미 들은 혈액형을 또 들었을 경우 가차없이 죽인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돌았던 학교에서는 보통 혈액형 J형과 G형이 안전하다는 설과 Z형이 안전하다는 설이 있다? 이건 뭐죠? 0단어의 중간에 있는 낱말의 혈액형이 제일 안전하다는 변종 때문이래요. 대체 왜? 아, 없는 혈액형을 지어내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잠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혈액형 J형, G형, Z형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A, B, C, D형과 같은 단순한 것들은 간파당하여 죽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 이야기가 같이 떠돌면서 끼어든 게 빨간 마스크는 짝수층을 못 오른다는 설이다. 맞아, 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게임으로도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빨간 마스크를 퇴치할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네이버 웹툰인 날미 사는 이야기 137화에서는 RH-B형이라 말할 경우에 빨간 마스크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혈액형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고 다녔다는 일화도 나온다. 이걸 아예 다루셨었구나. 전설이죠. 날미 사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빨간 마스크 체포됐다는 설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체포설.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대구에서 체포되었으니 안심하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다. 왜? 근데 왜 대구에서 체포당한 게 안심될 이야기예요? 아, 대구가 화끈해서? 굳이 왜 대구인지는 불명확하다. 큰 입을 한자로 표기한 발음. 아, 클 대자랑 입 구자랑 이게 발음이 같기 때문이라는 추측 정도? 그래서 대구를 골랐다? 이거 일리 있네요.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등의 타 지역에서도 퍼졌는데 추정상 애들이 하도 겁내니까 어른들이 체포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다. 그쵸? 하도 애들이 막 찡찡대니까 아 됐어 걔 대구에서 체포됐대 이렇게 퍼졌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망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체포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빨간 마스크는 결국 체포 엔딩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이 그냥 웃기네요. 일단 나무의 길을 어디까지 읽으면 좋을지 보니까 논리적 돌파구 또는 판단이나 대답을 하지 않기 이 둘 중에 하나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는 여기에요. 저희가 제일 궁금해했었던 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짧게 읽긴 했지만 빨간 마스크의 바리에이션 버전 파란 마스크나 하얀 마스크 등에서 자세하게 서술이 된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한 거는 삼자매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마스크가 세 자매 중에 막내 딸내미인 설이인 거예요. 일본에서 유행한 괴담의 하나. 입 찢어진 여자는 삼자매 중에서 막내로 묘사가 된다. 다른 자매들의 설정은 그때그때 달라서 똑같이 귀신일 수도 평범한 인간일 수도 있다. 입 찢어진 여자를 괴롭혀서 입을 찢어놓게 만드는 바람에 귀신이 되어버린 그녀가 복수하여서 삼자매가 모두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모 게임에서는 입 찢어진 세 자매가 진짜로 나온다 라고 하네요. 모 게임이 뭐지? 아,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에서 나온다고요? 오,
괴담을 싹싹 긁어 모았나 보네요, 여기서. 제 노트북으로는 이 게임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궁금하다. 어떤 형태로 몬스터로 나왔을지가 궁금하네. 조형이 궁금하네. 진짜 빨간 마스크 어렸을 때 짱 무서워서 밤에 학원 못 갔는데. 그니까요. 저도 빨간 마스크가 나올 법하다라고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골목이 있었거든요. 학원가 중에 좀 으슥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학원가에서 수학학원이었나 국어학원이었나 댕겼었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겨울이 되면은 해가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그땐 정말 학원 끝나자마자 집으로 줄행량을 쳤다는 그런 소소한 썰이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빨간 마스크가 부잣집 딸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 찢어진 여자 괴담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강하기에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라는 럭셔리한 설정도 있다. 왜? 래퍼야? 한국 래퍼 아니에요? 뭐 나는 뭐 페라리를 몰고 타. 난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내 말을 이해 못해. 뭐 이런 거 아니야? 사실 래퍼 아닐까? J-팝 래퍼 아니야? 21세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부자라면서 그 돈으로 재건 수술은 안 하고 왜 남의 입이나 찢고 다니면서 화풀이 하나 싶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이 유행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20년대 현재도 어느 정도의 상처 회복은 가능하다 수준이지 아예 흉터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재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설이 있어요. 과부. 일부에서는 가난하고 정신병이 있는 미망인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주로 아이들에게 집착을 하고 이건 현실에서도 종종 보이는 경우라 아이들이 괴담과 연결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런 이유도 있죠. 이런 요소를 가진 괴이한 캐릭터, 영화나 콘텐츠를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색깔 변주 나옵니다. 파란 마스크. 한국의 대표적인 변종 괴담. 유행한 시기로 보아서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파생형 괴담으로 추정이 된다. 성별은 남성이고 빨간 마스크에서 파생된 만큼 설정도 되게 엇비슷하다. 다짜고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잘생겼냐고 묻고 잘생겼다는 대답에는 자신의 세로로 된 입을 보여주면 똑같이 만들고 아, 이건 또 여기 안 읽었으면 몰랐을 사실이네요. 파란 마스크는 입을 찢는데 세로로 찢는데요. 빨간 마스크는 가로고 얘는 세로야. 대박. 오. 그리고 못생겼다는 답에는 복부를 갈기갈기 난도질한다고 한다. 와, 얘도 한 성깔 하네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복부를 갈기갈기 찢고 몸의 피를 모두 빨아 먹는다는 설정도 존재한다? 목이야? 얘는 목인가?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듣네요. 그리고 이 파란 마스크에 대한 추가 설명. 빨간 마스크의 라이벌 혹은 연인이라는 부가 설정도 존재하는데 라이벌 컨셉으로 나오는 만화에서는 빨간 마스크의 악행을 보다 못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신으로 입을 찢긴 사람에게 나타나서 찢어진 입을 다시 꿰매어주는 역할로 나왔으며 반대로 연인이나 동료의 컨셉으로 나온 만화에서는 빨간 마스크와 함께 입을 세로로 찢기도 한다. 그러면 빨간 마스크는 가로로, 남친은 세로로?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파생이 돼가지고 빨간 마스크는 여자만을 공략을 하고 파란 마스크는 남자만을 상대한다는 설정도 있다. 또한 같은 만화에서 파생된 빨간 마스크는 홀수층에 있으면 피할 수 있고 파란 마스크는 짝수층에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설정 또한 존재한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즉 빨간 마스크는 짝수층에 올라오지 못하고 파란 마스크는 홀수층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설정과 그 반대도 있다. 어디 써야 돼 그러면? 때문에 만약 빨간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에게 동시에 쫓긴다면 어느 층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죽게 된다. 그리고 또
파란 마스크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스드를 빠르게 3번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빨간 마스크의 퇴치 방법인 포마드를 빠르게 3번 말하는 것을 변형한 것이다. 포스드는 또 뭐죠? 이거 뭔지 알려줘. 다음 마저 읽어볼게요. 파란 마스크는 엄청난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 마스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 적혀있는 내용보다도 많은 살이 붙어갔으며 이후에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 귀신들로 만화를 만들고 마케팅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도 마케팅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어딘가에 써먹을 만한 것 같은데. 다음, 하얀 마스크입니다. 빨간 마스크의 천적이자 빨간 마스크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아까 의사인 것 같다고 얘기 잠깐 봤었죠? 빨간 마스크에 입을 찢은 미치광이 의사 혹은 성형에 실패한 여성이 귀신으로 변한 것이라는 설정이다. 하얀색이 전통적인 귀신의 색깔이면서 병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설정이 붙은 모양으로 보인다. 하긴 하얀색 마스크 하면은 보통 의료시설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색깔의 마스크가 초록색? 초록색은 보통 수술실에서 사용하시고 하얀색이잖아요? 제일 보편적인 게 덴탈 마스크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그리고 되게 지금 또 웃긴 설정이 붙어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어. 이건 진짜 오타쿠 아니면 이런 상상 안 하는데. 하얀 마스크의 외모는 피가 듬성듬성 묻은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남자나 하얀 병원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이다. 아, 여성이었군요. 성별도 있어. 아, 뭐야. 여성 또는 남성도 가능한 거야? 남성의 모습으로는 빨간 마스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입을 세로로 찢어 놓는다는 컨셉이 존재했다. 이 컨셉의 하얀 마스크가 입을 세로로 찢는 이유는 가로 세로로 찢어진 입이 그에게는 가장 최종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괴짜 같은 의사라는 거네요. 다른 컨셉으로는 아이들의 몸을 이리저리 꿰매어 버린다는 컨셉이 존재했으며 여성 컨셉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성형에 실패한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 의사인데 자기 성형이 실패한겨? 그래서 애들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오마이갓. 여성 컨셉은 빨간 마스크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화로 한두 번 만들어지다가 버림받았고 미치광이 의사가 창작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아무래도 빨간 마스크와 엮을 만한 건 역시 의사 컨셉이 제일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쵸? 이 둘이 제일 뭔가 쫓고 쫓기는 사이에 두기 딱 좋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빨간 마스크에게 쫓기고 있을 경우 매우 낮은 확률로 구해주러 온다거나 찢어진 입을 꿰매준다는 선역으로 등장할 때도 있다. 선역으로 등장하는 버전도 도움을 받은 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빨간 마스크처럼 똑같이 하얀 마스크가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바리에이션이 많다. 이걸 너무 좋아해. 일본은 예의가 범절을 너무 중시해서 도움 받았다고 쳐요. 빨간 마스크한테 쫓기고 있는데 하얀 마스크가 에라이 하고 싱 하고 이렇게 대신 해치워줬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해야 된대요. 인사 안 하면 니 인사 안 해? 고맙다는 인사 안 해? 이러고 똑같이 쫙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입니다. 제일 재밌죠? 노란 마스크. 입냄새가 심해서 왕따를 당했고 이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입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것 때문에 하얀 마스크가 노랗게 되었댄다. 이를 본 학교 학생들은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가 노랗게 됐다면서 또 놀려대서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자 하였다는 설정. 그리고 후에 원귀가 되어서 노란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입냄새로 죽이러 다녔다는 설정. 여기 지워진 글자로 괄호치고 이동식 화생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정과 왕따 당하는 학생을
가해 학생들이 하수구에 강제로 밀어넣어서 질식사시키고 후에 원기가 되어 손에 쥐고 있던 노랗게 물든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며 입냄새로 가해 학생들을 죽인다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설정이 존재해. 얘도 바리에이션이 많네요. 하여튼 둘 다 왕따를 당한다는 컨셉 플러스 입냄새로 사람들을 죽이며 남학생이라는 컨셉은 동일하대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란 마스크가 입냄새로 공격을 할 때 숨을 참거나 노란 물건을 들고 물러가라를 5번 되뇌이면 물러간다는 설정도 존재한대요. 아유, 노란색 물건? 그냥 팔레트 들고 댕겨야겠는데요, 이거? 다른 마스크들은 입을 찢는데 얘 혼자서만 입냄새로 공격한다는 컨셉이 별로였다 생각이 됐는지 후에는 몸을 찢는다는 컨셉의 바리에이션도 생겼다. 하여튼 뭔가 잘 안 풀리면 찢어야 되나 봐요. 곰도 아니고. 이 괴담의 결론은, 그러니까 마지막 캐릭터 바리에이션은 찢는 걸로 그냥 종결이 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 또 좀 현실적인 괴담이 있어. 수칙이 있어. 새벽 2시쯤에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숨을 10초 정도 참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버린다는 설정이 있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새벽 2시에 이상한 목소리가 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노란 마스크가 당신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쉬면 노란 마스크가 올라와서 질식시켜서 죽인다고 합니다. 5층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설정도 있대요. 얘는 왜 이렇게 층수를 진짜 좋아하네요. 한국에 전파되면은 이 아파트식 제한이라 해야 되나? 한계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기괴했죠? 초록 마스크. 제일 기괴해.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기괴합니다. 초록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 평범하고 소심해서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 어느 날 괴롭히던 가해 학생이 강제적으로 입에 개구리를 넣다가 질식사했고 후에 개구리와 합쳐져서 초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가해 학생을 죽였고 이후에도 사람을 발견하면 개구리처럼 길어지는 혀를 통해 사람들을 질식시켜서 죽인다는 내용. 특이하게 다른 컨셉이 없는 단일 컨셉의 캐릭터이다. 남자 하얀 마스크와 함께 다니면서 빨간 마스크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약점은 뱀. 여기 나오네요, 드디어. 조합. 마스크끼리의 조합. 초록 마스크는 하얀 마스크랑 같이 있으면 빨간 마스크를 죽이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주 드문 썰인데 다이어트 때문에 초록색 야채만 먹다가 저체중으로 죽었고 키가 엄청나게 커서 마르고 긴 체형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수술하다가 죽어서 초록 마스크라는 설정도 있었다. 처음에 있었죠. 그래서 빨간 마스크에게 입을 찢긴 아이들의 입을 꿰매서 원래대로 돌려주는 착한 마스크라는 설정도 있었다. 댓글을 잠깐 보자면 새벽에 누가 부르거나 문 두드리면 숨 참는 거 괴담 단골 바리에이션인데 그죠? 무조건 숨 참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1층에 공동 현관 많이 생기고 잠잠해졌네요. 그러게요. 현대식 아파트는 또 이게 붕 떠 있잖아요. 필로티라는 것이 생기면서 무슨 베놈 종류 나눠놓은 것 같네요. 베놈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편인가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변주라는 게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네요. 저 둘은 합격기가 없나요? 십자 찍기라든지. 그러게요. 뭔가 둘이 만나면은 특별 기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 크로스 하면서 초록, 화이트, 크로스 이러면서 뭔가 연두 모시기 데스 크로싱 하면서 푸싱 하는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나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검은 마스크죠. 마스크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빨간 마스크를 죽이기 위해서 빨간 마스크를 추적한다는 컨셉 나왔다. 제일 오타쿠스러운 설정은 무조건 검은색이 가져가죠. 약간 뭐라 해야 돼. 마크로 따지면은 엔더맨이 사실 세계관 최강자이다? 이런 식의 그거.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다시 읽을게요.
검은 마스크. 마스크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빨간 마스크를 죽이기 위해서 빨간 마스크를 추적한다는 컨셉.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찾아가서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냐면서 꼬드긴 후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면 검은 마스크를 건네주는데 이를 쓰게 되면 쓴 사람의 몸을 점령해버려서 가해 학생을 극악무도하게 죽여버리고 점령한 몸을 이용해서 빨간 마스크를 추적한다고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 있던 몸이 약해지면 반복된다. 오. 얘는 이게 참 신기하죠. 마스크를 전달해준다는 뭔가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진짜 베놈이네. 그래요? 그리고 대처법도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에 대한 대처법. 몸을 점령당하는 것을 막으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복수하고 싶냐는 대답에 싫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돼? 만화에서는 마스크를 버리자 검은 마스크의 영혼체가 기괴하게 웃으며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생각보다 쿨하네요. 그리고 15층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설정도 있었다. 와, 얘는 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5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다른 마스크들과는 다르게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5층에 사는 아이들도 무서워했던 마스크. 이거는 좀 5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서 진화된 그런 설정의 마스크였나 봅니다. 갑자기 15층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분홍 마스크. 우리 초반에 읽었었던 분홍 마스크는 착한 일을 하는 컨셉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컨셉이라고 써있네요. 성별은 여성. 원래는 여가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무기가 쌍검이고 항상 빨간 마스크를 방해한다고 한대요. 뭐지? 그리고 여기 겁나 웃긴 거 있어. 홍콩 할매 귀신의 며느리설이 있대요. 빨간 마스크가 홍콩 할매 귀신의 며느리래요. 이게 뭐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홍콩 할매 귀신이 빨간 마스크의 시어머니라는 말도 있었다. 니네 여기서 뭐하냐? 미치겠네. 아니 잠깐, 홍콩 할매랑 일본에서 한국으로 내한 부산으로 온 부산 사투리를 새로 배우게 된 빨간 마스크가 이거 지간이었다고? 씨월드 지간이었다고? 이게 무슨 집안이야? 홍콩 할매가 빨간 마스크에 천적이라는 썰도 있었다. 그럴만하네요. 시어머니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무서운 게 딱 좋아 웹툰판에 빨간 마스크에서 다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어이가 없어. 이거 재밌겠다. 나도 이거 보고 싶다. 이거 웹툰. 며느리한테 야! 니 오늘도 몇 건 했나? 이러면 몇 건밖에 못했어요. 이러면 이놈이 이 아가가 내가 우리 집에 들일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가 띄워야지 이러면서 홍콩 할매는 이제 할당량 채우러 이제 직접 발품을 파는 거죠. 홍콩 시어머니 일본 며느리 대구에서 체포. 이게 뭐야? 시트콤 같은데요? 아니면 약간 프란체스카 생각난다, 확실하게. 며느리는 그리고 되게 담담하게 체포됐을 것 같고, 홍콩 할매는 진짜 이 바득바득 갈면서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며느리 째려보면서 체포됐을 것 같아. 이 밖에도 다양한 재창작이 많다. 단순히 다른 색의 마스크들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 2014년 여름 팟캐스트 방송 무서운 이야기에서는 새 변종이 등장한다. 기존의 입 찢어진 여자를 한 번 더 비튼 것으로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을 찢는 여자. 대사는 입 찢어진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어. 입 찢는 여자라고 했지. 그냥 일본 원문을 다시 가져온 거잖아. 썰렁하지만 짜투리를 하나씩 바꾸기만 해도 될 만큼 바리에이션이 늘어나기도 쉽고 이미지가 명확한 괴담이라는 뜻으로 보자. 이제 대처법입니다.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이에요. 괴담 내에서의 소문.
괴담이 각각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가 딱 정설인 것은 아니다. 그녀를 쫓아내려면 싫어한다고 알려진 포마드, 머릿기름을 바르거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마드를 싫어하는 원인은 성형수술을 할 때 의사가 포마드를 애용했거나 혹은 과거에 사귀거나 자신을 겁탈한 남성의 포마드 냄새가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자의 조건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가네요. 포마드를 싫어한다는 이유가. 근데 한국에서는 포마드가 단순한 주문처럼 알려져 있는데 포마드를 2초 안에 똑똑히 3번을 외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2초 안에 똑똑히 3번? 포마드 이렇게 하면 된다고? 90년대 한국에서는 포마드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앞전에 읽었었죠. 한국에서는 의료사고서를 대입할 때 빨간 마스크에 입을 찢어놓은 병원의 이름이 포마드라서 그 병원이 떠올라서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다. 그리고 다음 퇴치법. 개를 싫어하므로 개를 데리고 나가거나 개가 있는 방향으로 도망친다. 빨간 마스크가 살자 했을 때 근처에서 같이 죽은 고양이의 영혼이 깃들어서 개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손등에 개 견자를 써준다거나 혹은 빨간 약을 바른다는 방식도 있다. 강아지 키링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빨간 마스크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서 높은 곳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2층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2층 이상으로 냅다 도망치면 산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그리고 싫어하는 물건을 던져서 퇴치하거나 좋아하는 개피엿으로 유인한 뒤에 도망친다. 유인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면 빨간 마스크를 2번은 그래도 조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3번은 조우해야지 이 공략법을 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 난 유인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애초에 공포게임도 못하는 내가 유인을 할 수 있을 리가. 하여튼 빨간 마스크 몰래 5초 이내에 하얀 마스크를 외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 넘어오면서 추가된 내용이어가지고 일본 괴담에서는 없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키도키요. 그리고 논리적 돌파구는 필요할까? 이 괴담에 논리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했을 땐 나무위키는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대처법 중에 지금 괴담 내에서의 소문까지 읽었잖아요. 이거 다음에 판단이나 대답을 하지 않기. 여기 이 문단까지만 읽고 나무위키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Say Hi Kids 빨간 마스크 플래시 게임 하는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막판 스포트. 다음입니다.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법 그 2번째. 판단이나 대답을 하지 않기. 그저 그래요 라고 대답하면 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대답은 뉘앙스상 그닥 예쁘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 자체가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와 같이 애당초 자신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답을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우 어렵네. 대답을 거절할 경우에는 감히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해? 라고 화내서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진짜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다가 아니라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된대요. 단순히 잘 모르겠다라는 것만으로 납득을 안 한다면 적당한 변명거리로 자신은 미의 기준에 보는 눈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시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등등 필연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곁들이면 더욱 가능성이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척 연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빨간 마스크가 한 질문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테고 입을 뻐끔뻐끔 하는 걸로 벙어리인 척 연기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만약에 수화를 배워놓은 사람이라면 대답을 수화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 이거 빨간 마스크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데요? 어차피 빨간 마스크는 모르기 때문, 수화를 모르니까. 이 외에도 언어장애든 지적장애든 적당히 정신병이 있는 척 연기하는 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애당초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공황장애나 발작 등을 해버려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야 굳이 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법한 일이다. 난 INFP인데 빨간 마스크 붙잡고 고민 상담해버린다. 잠깐만 와봐. 잠깐 와봐. 내가 드르륵학 편의점 뭔지 알죠? 편의점 의자 드르륵학 한다. 여기 앉아봐. 나 고민이 있어. 너 예쁜지 나중에 알려줄 텐데 고민부터 들어봐. 이런다고요? 입 그만 찍고 다니고 병원에 조속히 가길. 그러게요. 근데 마스크 유니버스 전체적으로 자존감들이 낮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피해자가 정말 필연적으로 얼굴을 평가하거나 대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다고 쳐도 빨간 마스크는 그러든가 말든가 감히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못해? 라면서 찢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다른 돌파구로는 그 평가를 타인에게 대신 맡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령 나는 잠깐 여기는 아까 읽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이? 여기 문단 일단 패스할게요. 게임을 또 해야기 때문에. 여기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외국어를 하나라도 마스터한 사람이라면 외국인인 척하래요. 외모가 내국 사람인 거야. 뭐 어차피 동양 사람이면 일본, 한국, 중국인은 외모만 보고 큰 차이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다른 동양 국가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설령 서양 언어밖에 모르는 척 연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외국에서 살다 와서 우리말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대요. 외국어로 샬라샬라거리면서 자신은 빨간 마스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는 척을 하면은 빨간 마스크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상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애초에 외국인에게 자신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어찌저찌 상대에게 질문을 이해시킨다고 한들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하는 대답을 이번에는 빨간 마스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 코쿤캅, 사와디캅 하긴 홍콩, 중국, 일본어 다 가능할 텐데 통할까요? 그러게. 시어머니가 홍콩 할면데 좀 어려운 문장으로 구사를 해야 되려나요? 쉽지 않은데. 스미마생, I'm not Korea.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 상대로 무차별 살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론상 1번의 방법 중에선 이게 가장 살 방법이 높다까지였습니다. 결론은 외국어 하나쯤은 연마하고 있자라는 거네요. 빨간 마스크를 피하려면. 저 어머니 통역 좀 그니까 갑자기 홍콩 하면 슉 나와가지고 니 밥 먹었냐고 묻는데 니 취팔로마 이러는데 이러면은 뭐? 니 취팔로마? 이러면서 묵 하고 찢는 거 아니야? 러시아어를 배우시죠? 이놈스키 모른다스키 그런가요? 러시아어? 머스크스키 이걸 해야 되나? 그럼 일단 빨간 마스크 나무 위키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ョイナ VVZGF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구 샘무르의 하루 하이장구 사로비 620523K4N 다르다르 하이 롱멜리의 0102 해달 P2D 52UNZ1 에스더 2221 제호 QI1 우주정복구 마코 35P 수 112 엑시노스 2800 Have a happy day.
짱988 TWGMKB HJJ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태연이 0719 랩주 미타코 미티이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샤이닝월 고복구 임정환 소녀미 AP월드 1994 박기 1717 옹군이 에이바벨 9012 일산 꿀주먹 1 에이프릴 24800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